네, 이제 드디어 학습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학습에 있어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많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가장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이제 저희가 학습이 진행된다고 알려진 이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에는 이제 크게 암파, NMDA, 카이네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카이네이트는 오늘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요 암파랑 NMDA 리셉터고요. 그 중에서 암파는 정말 단순하게 기능해요. 말 그대로 글루타메이트가 딱 들어오면은 그냥 나트륨만 들어보내는 그런 비교적 단순한 채널이에요. 반면에 이제 NMDA는 조금 독특한데, 이 NMDA의 존재가 학습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NMDA가 없다고 해가지고 학습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일단 일반적으로 NMDA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지고 뉴런의 학습 방식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NMDA 리셉터가 존재한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MDA 디펜던트한 러닝을 하는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NMDA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도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또 NMDA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물론 당연히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니까 글루타메이트가 있어야지만 채널이 열리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포스트 시냅스 쪽에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평상시 NMDA 리셉터에는 마그네슘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마그네슘이 NMDA 리셉터를 막고 있는데 만약에 이 프리시냅스 쪽의 멤브레인에 EPSP가 크게 형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많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마그네슘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죠. 물론 글루타메이트도 들어와야 되고 글루타메이트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EPSP가 포스트 시냅스 쪽에 EPSP가 동시에 형성이 될 때 그때 NMDA 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NMDA 게이트가 열리면 뭐라고 했죠?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도 들어오게 됩니다. 칼슘이 들어와요. 즉 무슨 얘기냐면 NMDA 리셉터가 칼슘 포스트 시냅스 멤브레인에 칼슘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이 프리시냅스와 포스트 시냅스가 동시에 파이어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말했다시피 이 NMDA 게이트가 열리는 조건은 포스트 시냅스에 EPSP라고 했지 저는 파이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좀 설명드릴 개념으로 이제 포스트 시냅스의 파이어가 이 포스트 시냅스의 덴드라이트 쪽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의 현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 스파이크가 어, 포스트 시냅스 쪽에도 강한 EPSP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이쪽에 이 NMDA 게이트에서 마그네슘을 떨어뜨릴 정도의 강한 EPSP는 사실 파이어에 의해서 포스트 시냅스의 파이어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 칼슘의 컨센트레이션이 높다라는 거는 프리시냅스랑 포스트 시냅스가 동시에 비슷한 타이밍에 파이어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포스트 시냅스, 프리시냅스 쪽에서 파이어를 했으니까 글루타메이트가 나왔겠죠. 그리고 포스트 시냅스가 파이어를 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리시냅스와 포스트 시냅스의 코오커런스, 스파이크의 코오커런스 함께 파이어한 게 왜 중요하냐? 바로 헤베 법칙 때문입니다. 헤베 법칙은 인지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이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입니다. 함께 발화하면 함께 엮입니다. 이게 어떻게 학습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저희가 원형의 자극을 봤어요. 뭔가 이런 동그란 자극을 봤을 때 이렇게 쭈루룩 이런 뉴런들이 파이어했다고 하면요. 아까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라고 했죠. 계속 함께 발화하면은 서로 엮입니다. 엮인다의 정의는 한 뉴런이 파이어했을 때 다른 뉴런이 파이어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둘 사이에 이렇게 연결 관계가 존재한다면은 이, 이 파이어가 이쪽 연결 관계가 더 강해져가지고 얘가 파이어했을 때 이 프리시냅스가 파이어했을 때 포스트 시냅스가 더 쉽게 파이어할 수 있게 뭔가 뉴런들의 연결 관계가 변한다. 다른 말로 뉴로플라스티시티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고요. 즉 이렇게 저희가
원형 이런 자극을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뉴런들이 함께 발화를 했고 이런 자극을 자주 보면은 자주 함께 파이어했으니까 서로 엮이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엮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 원을 안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전부 다 뉴런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일부분의 기존 자극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렇게 다른 이제 일부분의 뉴런만 파이어가 되면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그 패턴이 연상이 된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일부분만 봐도 부분만 봐도 전체를 기억해내는 이런 거를 저희가 학습으로 정의를 하고요. 이런 어소시에이션 현상을 헤베 법칙으로부터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베 법칙에 따라 가지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프리시냅스와 포스트시냅스의 파이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칼슘의 인플럭스, 칼슘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함께 파이어했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했죠. 그때 LTP가 발생하는 거로부터 헤베 법칙이 맞았다라는 이제 실험적인 결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베 법칙은 이제 정설로 통하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헤베 법칙은 언스테이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함께 파이어하면 함께 엮인다고 했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뉴런은 다 한 번씩 파이어하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다 엮여버립니다. 모든 뉴런이 다 엮여버리게 될 거고 모든 뉴런은 그냥 한 번에 어떤 자극에든 다 같이 파이어하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현상,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학습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온전 바른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고 뭔가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거를 언스테이블하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언스테이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들이 앞자리를 따서 BCM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 레온 쿠퍼라는 분이 되게 좀 독특하신 분인데 원래는 초전도체를 연구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은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물리학상을 받고 나서 이제 뇌과학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수학적으로 그러면은 학습이 스테이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단순히 LTP가 뭐냐면요. 롱텀 포텐시에이션이에요. 롱텀 포텐시에이션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프리시냅스 뉴런이 있고 포스트 시냅스 뉴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냅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 이제 LTP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뉴런을 더 쉽게 파이어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쪽이 프리시냅스고 이제 이쪽이 포스트 시냅스죠. 만약에 저희가 이 포스트 시냅스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암파 수용기가 개수가 늘어나거나 효율성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같은 파이어로부터 같은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되어도 암파가 더 많거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EPSP가 발생하겠죠. 즉, 이 뉴런의 파이어로부터 기존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포스트 시냅스 뉴런을 파이어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프리시냅스가 더 효율적으로 포스트 시냅스 뉴런을 파이어 시킬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예로는 이쪽 글루타메이트 분비량이 늘어나도 뭐 비슷한 얘기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메커니즘들로 인해 가지고 프리시냅스가 포스트 시냅스를 더 효율적으로 파이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LTP라고 부르는데요. PCM 이론에 의하면 이런 LTP를 통한 와이어 뿐만이 아니라 뭔가 언와이어에 해당하는 그런 현상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즉 다른 말로 LTD, Long-Term Depression, 포텐시에이션의 반대죠. 디프레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메타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인데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뉴런들이 너무 많이 파이어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런의 파이어 수준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LTP를 조금 줄이고 LTD를 많이 해가지고 좀 언와이어의 비중을 높이고 반대로 뉴런이 너무 덜 파이어한다. 그러면 LTP를 늘리고 LTD를 낮추는 식으로 좀 그 이제 뉴런의 학습, 다른 말로 플라스티시티라고 하죠. 뭐 가소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플라스티시티의 정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 메타플라스티시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BCM 이론에 의하면은 이제 LTD랑 메타플라스티시티라는 현상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LTD랑 메타플라스티시티가 이제 관측이 되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아직 실험적으로 관측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유도해보는 결과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뇌에는 이게 이런 원리
작동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 결과가 나중에 실험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TP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내부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EPSP가 아니라 LTP죠. LTP가 발생하게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암파 리셉터의 포스트 시냅스의 암파 리셉터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효율성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했었던 건데, 그러면은 LTG는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이제 실험자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해봤어요. 똑같이 프리시냅스가 파이어하긴 했는데, 프리시냅스가 파이어하기도 했고 포스트 시냅스에 이제 EPSP가 발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LTP가 발생하는 조건은 EPSP가 강하게 발생했을 텐데, 이번에는 EPSP가 발생은 했어요. 발생했는데 약한 EPSP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봤더니, 약한 EPSP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아까 NMDA 게이트가 있죠. NMDA 게이트에 이제 마그네슘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마그네슘이 애매한 EPSP에서는 이제 플러스 이온인데, 이제 애매한 EPSP에서는 이게 온전히 다 떨어져 나가지가 않고 애매하게 떨어져 나가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칼슘하고 나트륨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칼슘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마그네슘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처럼 이렇게 잘 들어오질 못하고 애매하게 들어옵니다. 칼슘의 농도가 세포 내부에 애매하게 높아져요. 이렇게 애매하게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없진 않은 수준으로 이렇게 칼슘의 인플럭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LTP가 아니라 LTD가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칼슘은 LTP를 발생하게 되고, 칼슘이 아예 없으면 학습이 진행이 안 되지만은 이제 칼슘이 애매하게 있으면은 LTD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암파 리셉터의 개수나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LTD가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메타플라스티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 메커니즘들이 이제 연구가 되면서 BCM 이론에서 예측했던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BCM 이론에서 예측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방식의 LTD의 메커니즘이 또 존재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오늘 저희 발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STDP, 스파이크 타이밍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라는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스파이크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LTP냐 LTD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프리시냅스랑 포스트 시냅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프리시냅스랑 포스트 시냅스가 있는데, 만약에 프리시냅스가 파이어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냅스가 파이어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프리시냅스가 포스트 시냅스를 파이어하는 게 정상적인 인과니까 인과가 맞는 거죠. 인과가 맞는 경우에는 LTP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프리시냅스가 파이어하고 포스트 시냅스가 파이어했으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플러스가 된 거죠. 둘 사이의 연결관계 웨이트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반대로 포스트 시냅스가 먼저 파이어하고 프리 시냅스가 나중에 파이어했다. 그러니까 뭔가 인과가 안 맞아요. 뭔가 역인과 같은 그런 역인과가 발생했을 때는 LTD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포스트 시냅스가 파이어하고 프리 시냅스가 파이어했다라는 거는 이 포스트 시냅스를 파이어함에 있어가지고 이 프리 시냅스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결 관계를 끊어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뉴런의 셀렉티비티 같은 게 발생하는 거고요. 또 이제 학습에 있어가지고 인과관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학습 방식입니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아직 잘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엔도카나비노이드 같은 것들이 뭐 어떤 식으로 작동해가지고, 이건 좀 특이해요. 레트로그레이드 메신저라고 해가지고 프리시냅스랑 포스트시냅스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프리시냅스에서 포스트시냅스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엔도카나비노이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포스트시냅스에서 프리시냅스로 신호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엔도카나비노이드가
그 프리시냅스 쪽에 글루타메이트의 분비량을 줄이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은 엔도카나비노이드는 포스트 시냅스니까 포스트 시냅스에서 먼저 파이어를 했으면은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먼저 분비가 되고, 그러면은 프리 시냅스 쪽에서 그때 마침 또 파이어를 했으면은 이제 받아들여서 LTD를 이쪽에 글루타메이트 분비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LTD 쪽 STDP가 전체적으로 잘 밝혀지지가 않았고요, 그 메커니즘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LTP는 좀 비교적 그래도 다 비슷비슷하고 쉬운 편인데 메커니즘도 잘 밝혀져 있고, 근데 LTD가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LTD가 되게 좀 복잡한 그런 거동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서 좀 되게 특이한 예로 이제 저희 손에 퓨키니 세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되게 좀 독특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LTP는 이제 프리가 파이어했을 때 포스트에 강한 EPSP가 발생했을 때 LTP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얘네는 반대예요. 프리 시냅스가 파이어를 했는데 포스트 시냅스가 이제 EPSP가 높게 형성이 되면은 LTD가 오히려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 퓨키니 세포의 구조가 좀 독특한 게, 퓨키니 세포는 요 운동 신호의 조율을 담당하는데 서로 다른 퓨키니 세포끼리 이렇게 막 수평적으로 연결된 패러럴 파이버라는 게 있고, 반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클라이밍 파이버라는 게 있어요. 패러럴 파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시냅스들이 인테그레이트 되는 반면에, 클라이밍 파이버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시냅스로서 이제 정말 한 개의 파이어만으로도 퓨키니 세포를 파이어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이버인데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마 추정되기로는 뭔가 에러 시그널, 저희가 운동을 만든 데 있어가지고 에러 시그널을 담당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클라이밍 파이버로 에러 시그널이 들어와가지고 그 퓨키니 세포가 파이어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에러가 발생했다, 내가 행동을 잘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LTD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LTD가 발생한다. 기존의 그 학습 방식과는 다른 그런 LTD, 일반적이지 않은 LTD인 거죠. 그런 식으로 LTD의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하고 또 이제 연구할 것이 많고 되게 좀 미스터리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모로 LTD의 많은 그런 에스펙트들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